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강의를 드리는 메소드 특강.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요, 성공적인 사업 계획서 작성을 준비를 했고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박용근입니다. 오늘 강의는요, 코로나 19에 의거해서 방역을 준수했고요. 그리고 현재 촬영에 임하는 제작진 분들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늘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성공적인 사업 계획서 작성입니다. 짧은 시간이면 짧은 시간이죠. 이제 한 50여 분 정도 진행을 할 텐데 아마 이 시간으로는 충분히 많은 양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서 조금 아쉬워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각각 기관별로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멘토링 같은 저 같은 멘토분들을 활용을 해서 또 이용을 하시면 아마 더 직접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요,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보는 정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 이야기는 사업 계획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아마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오늘 수업 꼭 챙겨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아마도 사업 계획서가 필요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내 사업을 조금 정말로 플랜을 제대로 한번 짜서 실패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좀 성공적으로 조금 진행을 해보자, 말 그대로 내 사업을 위한 플랜을 한번 짜보기 위한 취지가 아마 강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오늘같이 여러 다양한 정부기관에서 사업을 조금 수행하고자 할 때 그 첫 번째 단계에 딱 부딪히는 게 바로 이 정부 지원 사업 기반의 사업 계획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추가 한 가지 더 해야 되겠네요. 아니면 투자를 받아야 될 때, 네, 기관이 투자를 받아야 될 때에도 역시 사업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를 잘 쓰신다는 건 사실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자금 확보에도 굉장히 도움이 지금 죄송합니다. 자금 확보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한번 챙겨보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사업 계획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은 아마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겠지만 사업 계획서의 결론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결국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우리가 뽑아야 되는 내용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매출이 올라가고 있다, 아니면 요즘 트렌드에 맞다, 약간 이런 내용들이 아마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마 그 정도 규모면 아마 사업을 한창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자분들이실 거잖아요. 근데 오늘은 뭐 예비 창업자 분들도 계시고 또 소상공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마 제품이 실제로 없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럴 때는 조금 어려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주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MVP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실제로 내가 제품을 만들기 이전에 시장에 좀 반응이 있는지 테스트를 좀 해보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본 제품을 만들기 이전에 제품이 갖고 있는 기능 있죠. 그 기능을 조금 사용자들이 경험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미니멀하고 간단하게 만들어서 사용자들에게 한번 제공해 보면서 반응을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반응이 꽤 괜찮으면 이제 시제품 제작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본 제품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만약에 반응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피봇이라고 해서 조금 포지션을 바꿔본다. 제품의 형태를 조금 빠르게 바꿔보면서 제품에 대한 완성도를 조금 높여보는 이 과정이 아마 사업계획서 특히 초기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요게 안정적으로 잘 진행이 될수록 결국 매출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매출이 충분히 잘 나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런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매출 기반으로 해서 쭉 히스토리 조금 작성을 하셔도 되지만 나는 좀 제품이 없어, 아니면 아이디어는 있는데 매출은 없어, 이런 분들은 MVP라고 해서 이런 과정들을 조금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제가 조금 중간중간에 한 번씩 제가 짚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에서 아마 그 정부 지원 사업 기반으로 보시면
MVP를 가지고 있는 팀을 찾습니다. 이런 문구들을 조금 흔치 않게 만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름의 시장 검증을 조금 해봤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사업 계획서의 작성의 이야기들이 조금 흘러갑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사업 계획서 목차를 먼저 가지고 와봤거든요. 일단 사업 계획서 목차를 기반으로 어떻게 작성하는지 본격적으로 내용을 조금 제가 살펴볼 텐데, 일단 화면으로 보시면 사업 계획서 작성 목차 부분이 있고요. 그 옆에 보면 일반 현황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현황 부분은 이제 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한 장으로 간략하게 요약본으로 작성하는 페이지이고요. 사업 계획서 작성 목차가 사실은 전체적인 플로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하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굉장히 어렵고 버거울 수 있는데요. 오늘 강의의 가장 중심의 이야기인데, 전체적인 플로우만 조금 익숙해지고 조금 흐름만 조금 기억을 하신다면 그 흐름을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들도 편집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바탕으로 조금 생각해 보신다면 조금 사업계획서가 조금 라이트하고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사업계획서 작성 목차는 크게 카테고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4가지가 제공이 됩니다. 첫 번째는 문제인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현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장 단계에 대한 작성을 하는 파트가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팀 소개를 하는 페이지로 구성이 됩니다. 전체 카테고리를 보면 총 4가지 카테고리별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이 카테고리가 다 각각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만 잘 연결해 보신다면 아마 굉장히 좋은 사업계획서가 당연히 되겠죠. 네. 그리고 이 내용을 다 작성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요약본, 네, 일반 현황이라고 적혀있는 요약본을 작성을 하시면 요약본 작성하시기가 훨씬 수월하실 거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일단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이전에 가장 실수를 많이 하시는 요인들이, 작성하는 방법 중에서 어떤 구조, 어떤 툴,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작성을 해야 될지에 대한 좀 감이 조금 없어서 아마 이 부분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거든요. 네, 사업계획서 이것만 좀 조심하시면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내용이 1번 사례, 2번 사례, 3번 사례가 있는데요. 뭐 꼼꼼하게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딱 보셨을 때 어떤 사업 계획서가 눈에 가장 잘 들어오나요? 네,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 네, 딱 보셨을 때 당연히 3번 사업 계획서가 눈에 좀 잘 들어오시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 사례 같은 경우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텍스트 중심으로만 한 페이지로 그냥 요약해서 작성을 한 사업계획서입니다. 보통 이럴 경우는 사업계획서가 만약에 정부지원 사업이나 투자를 받거나 할 때 조금 이렇게 당선되기가 쉽지는 않아요. 네.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데이터도 조금 나와 있고 뭐 자료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가 있다는 게 조금 느껴지시죠. 양이 조금 분량도 많고. 하지만 역시 텍스트를 다 읽어봐야 이게 어떤 사업인지 조금 알 것 같다, 이런 느낌 조금 혹시 받으셨나요? 자, 3번 사례는 좀 어떨까요? 3번 사례는 확실하게 카테고리별로 딱 구간을 나누고 단락별로 딱 정리돼서 한으로 봤을 때 조금 정리가 조금 잘 된 느낌이 있죠. 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을 할 때 작성 요령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1번보다는 2번을 조금 더 선호하고요. 2번보다는 3번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네, 그래서 3번 사례처럼 각 카테고리별로 구분을 해서 약간 정리하듯이 조금 작성을 해주시면 사업계획서를 보통은 평가를 하는 평가자가 있죠. 투자자들이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정부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심사하시는 분들이 또 평가를 해서 이제 그 사업 계획을 선정하는 일들이 조금 많은데, 그럴 때 굉장히 유리한 고지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안 할 거야 라고 만약에 생각하시고, 나는 그냥 정말 내 입장에서 내가 정리하려고 한번 해볼 거야, 그러면은 크게 이런 부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알아보면 되니까. 근데 뭔가 자금을 조금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업계획서라면 약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켜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사업계획서 하나당 평가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아마 심사하시는 분들이 내 사업계획서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보통 한 번 하면 뭐 각 사업마다 다르고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짧은 시간 안에 보통 한 10분 15분 내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조금 빠르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요약들이 되게 잘 돼 있고 정리가 잘 돼 있어야 파악이 잘 되거든요. 근데 너무 텍스트 중심으로 가고 파악이 잘 안 되게끔 내용이 만약에 꾸려지게 된다면 한참을 읽어도 네, 이 사업계획서 대표자의 의도가 조금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도 그게 잘 드러나지가 않으면 사실은 선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바라보는 상대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켜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부분들을 카테고리별로 조금 정리를 한번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아마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건 아이템명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네, 보통 제가 지금 준비한 게 예비창업 패키지라고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정부 지원 사업 계획서인데요. 다른 사업 계획서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창업 아이템명을 꼭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내용을 막 쓰시거든요. 네, 뭐라 그럴까요?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기준점만 잡아 놓고 이 기준점에 맞춰서 텍스트를 조금 정리해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기준점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대상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문제 지점이 들어가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이디어를 보통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 또는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템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상, 누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아이디어, 이 구성으로 내용을 조금 더 정리가 되면 그 문장만 보더라도 이 사업이 뭘 하려고 하는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제가 예시로 조금 작성해 본 내용은 아파트 입주민이라는 대상을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 지점이라고 하는 내가 해결하려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능 또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민속 마당놀이라고 한번 정해봤거든요. 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아파트 입주민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속 마당놀이 하면 이게 어떤 사업인지 대략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네, 그래서 대상이 적혀 있어야 좋고요. 거기에 문제 지점과 그리고 아이디어, 이 세 가지의 기준에 맞춰서 내용을 조금 아이템명을 작성을 해주시면 전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보지 않더라도 이게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게 한눈에 조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바탕으로 조금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어차피 본 사업 계획서의 요약본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이 이미지를 뭘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셔서 따로 이미지를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통 이미지는 제품이 있는 경우는 그냥 제품 사진 넣으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난 제품 사진이 없어, 그러면 설계 도면 같은 걸 직접 손재주가 있으신 분들은 손으로 직접 그려서 하셔도, 스케치처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3D 모델링을 좀 하는 옆에 주변에 지인분들이 계시면 3D 모델링으로 제품이 없지만 나 예비 창업이지만 내 아이디어를 조금 그래도 실제로 있는 것처럼 구현해 보고 싶어, 그러면 3D 모델링 같은 걸 활용해 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앱 같은 걸 만들어 볼 거야, 아니면 홈페이지 같은 걸 만들어 볼 거야, 그러면 홈페이지 매핑이나 앱 매핑 같은 것들을 붙여 넣으셔도 괜찮고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할지 대략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제품에 대한 그림을 조금 넣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목차에 대한 부분 이제 기반으로 제가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카테고리가 문제 인식에 대한 카테고리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사업계획서는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을 사실은 가장 어려워하세요. 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오늘 방송 보시는 분, 예비 창업 그 분들이나 아니면 소상공인 대표자님들도 아마 이게 어떻게 써야 되지에 대한 막막함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요 내용이 아마 요 내용만 하나만 건져가셔도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문제인식에 대한 내용은 첫 번째 사용자에 대한 문제 발견에 대한 내용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제품, 내 생각,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보통 여기에 내 제품, 내 아이디어를 쓰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해결하고 싶어 하는 문제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저희가 카카오 같은 무료 앱 채팅이 있죠. 네. 요즘은 워낙 많이 쓰지만 이거 초창기로 되돌려 봤을 때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지점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무료 문자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금전적인 고민 없이 무료로 문자를 보냄으로 인해서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문제가 해결 가능할까요? 네, 문자로 마치 채팅하듯 소통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니까, 네, 내가 카카오라고 하는 채팅 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온라인이 발전하면서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떨어지는데 이 커뮤니케이션 기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해진다. 약간 이런 이야기들을 쓸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어비앤비 같은 대표적인 사례만 하더라도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내가 사업을 하겠다 하고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네, 해외에서 여행을 온 여행객들이 그 지역에 로컬 기반으로 뭔가 조금 경험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 에어비앤비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실제로는 뭔가 약간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정말 아주 기본적으로 네, 간단한 빵과 간단한 침대를 네, 제공을 한번 해보는 것만으로 우리가 그 타깃이죠. 사용자들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네, 요소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요소로 아마 고민을 해보신다면 아이디어를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빵하고 베드를 제공해 줌으로써 대학생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약간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환경에 대한 문제에 대한 상황에 봉착된 사람들의 빵과 숙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지점으로 작성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제품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는 것보단 내가 어떤 대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네, 이 내용이 가장 중심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게 조금 정해졌다면 그러면 두 번째는 목적성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이디어의 목적성.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순히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요즘 쓰레기 문제가 많이 있죠. 네, 뭐 예를 들자면 한 해에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버려지고 있다. 근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자 한다라고 하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쓰레기 문제에 대한 자료 조사와 얼마나 버려지고 있고 얼마나 시급한지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 인식에 나와 있고, 네, 두 번째 목적성은 이 문제를 조사를 해보니 두 가지 지점이 발견이 됐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이 결국 분리수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분리수거에 대한 체계를 잡아야 된다는 목적을 하나 잡은 거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아마 실시간으로 내가 꾸준하게 오랫동안 분리수거를 잘할 수 있도록 피드백 기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분리수거 하면서 잘한다 또는 뭔가 피드백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 분리수거에 대한 방법이나 또는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약하다 보니 쓰레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발견이 된 거죠. 그러면 목적성은 두 개가 발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지속적으로
잘하고 있다라는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기능을 잡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또 한 가지는 네, 분리수거를 조금 체계적으로 분리해서 나눠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뭔가 교육적인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런 교육적인 기능이 필요하다라는 것까지가 이 목적성의 두 가지 기능을 선정한 겁니다. 이걸 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정해야 그 다음 실현 가능성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내 제품, 아이디어에 대한 기능이 설정된 형태가 구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약간 이런 문제 인식에 대한 부분에서 얼마나 문제에 대한 시급함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과제 내용을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걸 내가 발견하게 된 계기까지 쓰시면 당연히 더 좋겠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하다 보니 내 제품 아이디어 이전에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어떤 목적성을 가지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에 대한 지점이 들어가 주면 이 부분이 완성이 됩니다. 네. 그렇게 접근을 해보시면 아마 요 칸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조금 해결하기 조금 쉬우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들을 사례를 바탕으로 조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보통 냉장고라고 하는 제품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우리가 사업 계획을 통해서 저기 아주 추운 지방, 알래스카 같은 지방이 있습니다. 그런 지방에 이 냉장고를 판매하려고 해요. 전략적으로. 그래서 사업 플랜을 짜는 거죠. 자, 그러면 플랜을 짜서 이제 현지에서 이제 뭐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냉장고가 이런 추운 지방에서 사는 사람한테 어떻게 기획하고 처음에 문제인식 지점을 어떻게 정해야 이런 추운 지방에 있는 사람이 냉장고를 조금 구매하는데 뭔가 도움이 되는 역할이 될까, 또는 판매에 조금 영향을 줄까,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우리 냉장고가 좋다라고 해서 제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네. 아니면 좀 다르게 한번 고민을 해보면 냉장고의 기능은 결국은 신선함이 핵심이죠. 추운 지방은 얼잖아요. 그 언다는 거는 신선한 거와 같은 의미로 봤을 때 같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신선한 거와 언 거는 분명히 다른 의미가 있어서 냉장고를 강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래스카 지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뭘 강조해야 된다? 네, 그렇죠. 문제인식 부분에서 신선함을 좀 강조를 해야 됩니다. 신선함은 곧 또 뭐랑 연결되어 있죠? 또 건강함이랑 연결이 되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신선함을 강조를 하셔야 그 신선함을 기준으로, 그 신선함을 목적으로 냉장고라고 하는 아이디어 형태가 구현이 된다. 이렇게 로직이 짜여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조금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제품은 제품 자체로 좋은 게 아니라 분명히 대상에 따라서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다른 유형으로 제가 조금 접근해서 또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게요. 네, 제품은 대상에 따라서 문제의 지점이 달라집니다. 자, 커피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 커피를 마신다고 생각을 했을 땐 그냥 단순한 기호식품, 단순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커피를 마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문제가 단순히 기호식품처럼 마시는 게 아닐 수 있죠. 네, 약간 목숨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네, 약간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대상에 따라서, 그 대상이 겪고 있는 문제에 따라서 아이디어에 대한 가치나 그 문제에 대한 시급함이 좀 달라지죠. 또 와이파이 같은 경우도 국내 이거는 제 실제 뭐 경험이긴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와이파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국내의 시장을 바탕으로 와이파이를 하겠다고 하는 거하고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여행 온 사람들에게 와이파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는 분명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마트폰을 이미 충분히 잘 쓰고 있고,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 중에서도 공용 와이파이를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공용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쓰고, 뭐 카페 같은 데 가면 데이터를 좀 맡긴다고 많이 쓰지만 공용 와이파이를 저 같은 경우는 잘 쓰지는 않습니다. 네, 이미 그 외에도 차선책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와이파이를 통해서 문제를 겪고 있는 대상의 문제 지점을 꺼내야 되겠죠.
최소한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여행 온 여행객들이 우리나라의 공공에 대한 와이파이 경험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그 나라의 와이파이의 환경보다 차이가 나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에 대한 효과가 더 크게 볼 수 있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대상 또는 대상 겪는 문제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내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가 되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네. 뭐 드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네. 아무래도 어린 아이들이 쓰는 드론 생각해보면 장난감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놀이에 관련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겠죠. 근데 군인들이 쓰는 드론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문제에 대한 지점들이 확연하게 달라지죠. 네. 아마 이 정도 설명을 드렸으면 충분히 문제에 대한 인식, 문제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작성이 돼야 될지 대략적인 아웃라인이 조금 잡혔을 거라고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자, 그렇게 작성을 하셨다면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인데요. 바로 실현 가능성 부분입니다. 실현 가능성은 쉽게 얘기하면 네 가지로 보통 분류를 하긴 합니다. 일단 서비스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 다음 비즈니스 어떻게 할 건데, 네, 그리고 시장은 어떻게 뭐 진입할 거야, 시장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 해서 시장 분석도 나오고요, 또 차별화 전략도 나옵니다. 대략 이렇게 4개 카테고리 정도 준비를 하신다면 그래도 기본 구색을 잘 맞춘 사업 계획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아이디어 서비스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내가 제품이 있어 그러면 제품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앱 서비스가 있으면 앱 매핑이나 아니면 웹 사이트 구축을 하면 웹사이트 뭐 매핑 같은 것들을 당연히 구현해 놓겠죠. 근데 예비 창업가 오늘 예비 창업자 분들도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이디어가 아직 구체화된 사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으로 짜맞춰서 히스토리처럼 짜맞춰서 구현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손으로 그 형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스케치를 하셔도 됩니다. 네. 아니면 앱 같은 경우는 요즘은 한 3만 원 정도만 주고 디자이너 분들을 좀 고용을 해서 내 의도를 좀 담아서 가상에 조금 표현을 해줘서 엿볼 수만 있으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쨌든 처음에 문제 해결 지점에서의 두 번째 카테고리 목적성에서 내가 뭘 할지 그 액션을 뽑았잖아요. 네. 아까 예시로 뭐 냉장고 예시로 뭐 이야기를 했을 때 신선함 얘기했죠. 그럼 신선함이 목적성이죠. 그럼 신선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제품을 이제 이야기하면 신선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결국 냉장고라는 형태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아니면 아까 또 한번 제가 예시로 말씀드렸던 뭐 쓰레기 분리수거,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구분해내는 방법, 교육 방법이 있고 지속 가능한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앱이라는 IoT와 그 다음에 교육하고 연결해서 뭔가 온라인상으로 뭔가 서비스를 구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엮여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제품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가 내용을 조금 작성을 해주시는데요. 대부분 그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한 내용은 뭐 3D 모델링 아니면은 뭐 설계 도면 아니면 아까 뭐 인형 같은 거나 아니면 디자인이 가미된 형태로 조금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준비를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비즈니스 모델은 뭐 이런 책들을 조금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참고 자료로 가져온 책도 비즈니스 모델 뭐 스토리 101이라고 101가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좀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온 사례는 자라라는 뭐 유명한 기업이죠. 네, 대기업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위의 내용이 기존의 시장들의 내용이고요. 자라는 차별화 전략 측면에서 우리 비즈니스를 아래 내용표처럼 가져가 보겠다라고 구현을 한 겁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계도입니다. 내가 어떤 이득을 주고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할지, 내 이득은 어디서 만들어내는지, 네, 약간 이런 관계도를 조금 쓰는 거거든요. 뭐 요즘 플랫폼 사업자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하는데 뭐 플랫폼 사업자를 기반으로 아주 간단하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요. 첫 번째 나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죠. 그러면 양면 시장이라고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있고 그다음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이 사업자를 통해서 이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서비스를 내가 가져오기 때문에 거기에 이득이 있고, 그러면 이 사업자들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느냐에 대한 관계도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가 사업자들을 모았다면,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이용자들은 어때요? 이용자들은 저를 통해서 한 공간에서 뭐 다양한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서비스를 한눈에 이용할 수 있으니까 어떤 이득을 보게 되죠? 시간적인 이득을 보게 돼 있죠.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뭐 부동산 정보를 얻는다 이렇게 쓰는 건 아니고요. 네, 부동산 정보를 나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한눈에 볼 수 있고 여기저기에서 그 웹서핑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득이 있으니까 시간적인 이득이 기존 대비 어느 정도, 뭐 절반 정도, 어느 정도의 이득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명시가 되면서 관계도를 통해서 서로 어떤 이득을 주고받는지를 쓰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당연히 비용을 받겠죠. 그래서 뭐 결제를 하게 되면 비용을 받고 이 비용을 이제 사용 그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한테 줄 때 그때 우리가 중간 수수료 마진을 몇 퍼센트 정도 우리가 취하겠다. 이런 식의 관계도를 작성을 하는 게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작성을 해보신다면 이 사람은 또는 이 대표자는 어떻게 사업을 이익을 창출을 하고 어떤 방식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 표 안에 한눈에 그려진다고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정립해보는 게 사업을 정립하는 거랑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관계도를 잘 작성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런 책을 이용하셔도 되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내가 관계가 있는 지점들을 정해놓고 서로 어떤 이득을 취하는지를 설정해 보시는 것도 한번 재밌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시장 규모도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보통 탐샘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탐샘섬이라면 뭐 전체 시장, 그 중에서 이제 썸은 우리가 조금 유효한 시장, 우리한테 직접 영향이 있는 시장이고, 썸은 그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점유 가능한 시장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네, 만약에 요즘은 나는 패션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괜찮지만 패션이라고 하는 정보를 앱을 통해서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또는 나는 헬스인데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정보를 또는 트레이닝 방법이나 매칭을 해주는데 그걸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조금씩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 시장은 웨이트 트레이닝 시장으로 볼 수도 있고 앱 시장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웨이트 트레이닝인데 앱을 통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매칭하거나 정보를 얻는 사업이라면 어떤 게 전체 시장일까요?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보통은 이럴 때 그래도 조금 더 우세한 쪽은 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쪽일까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걸 정하기 조금 쉽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첫 번째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이 주 타겟인지 아니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이 주 타겟인지 이걸 먼저 첫 번째로 정해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이용객 중에서 우리한테 유효한 타겟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이용객 중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시장이 유효하게 있다라고 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웨이트 트레이닝 시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정할 수도 있긴 한데요. 시장 규모상 사실 스마트폰의 시장 규모와 사용자들에 대한 폭이 사실은 상당히 포괄적이면서도 크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스마트폰 사용자 중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찾는 방향을 조금 더 선호하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금전적인 문제, 우리가 직접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괜찮은 트레이너에 대한 매칭에 대한 고민이 있다든지에 대한 우리의 직접적인 실제 점유 가능한 서비스나 기능이 있겠죠. 그게 이제 썸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내용이 작성이 됩니다. 보통은 구글링을 통해서 작성을 하긴 하거든요. 구글을 통해서요. 스마트폰 시장 치면은 스마트폰 현재 우리나라 보급률, 세계적인 보급률에 대한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뭐 웨이트 트레이닝 시장 치면 나오고요. 뭐 축구화 시장 치면 그런 데이터들은 구글에서 서치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조금 뽑아서 내용들을 잘 꾸려 보셔도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요. 보통은 UX 기반의 내용들을 만드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건 한번 스타벅스 UX 또는 뭐 어떤 특정 기업의 UX 같은 걸 쳐보시면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장의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면서 겪는 불편함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정보를 다루는 툴들이나 그런 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셔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규모나 시장 분석은 약간 이렇게 활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시로 한 가지 조금 더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전체 시장, 서비스 유효 시장, 네, 획득 가능한 시장, 그리고 가능하다면 거점 시장까지도 써볼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네, 그래서 모바일 전체 사용자의 헬스케어 뭐 1000만 명에 그 중에서 뭐 만성 질환 환자가 1000명 정도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한번 구성을 해보시면 시장에 대한 전체 흐름이 조금 잡힐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네. 이 자료를 이제 취합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디 블로그에 올라온 자료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신뢰감이 없고 보통 사업계획서에 어디 자료에서 출처해서 근간해서 나왔다는 그 자료 출처를 부분을 작성을 하거든요. 그럴 때 이왕이면 좀 공식적인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조금 찾아서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시고요. 그리고 너무 오래된 자료 말고 좀 최신 자료들 기반으로 작성을 해보신다면 시장 분석에 대한 어려움은 크게 없으실 거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차별화 전략 부분인데요. 차별화 전략 부분은 이제 앞에 보시는 표를 두 가지 예시로 좀 가지고 왔거든요. 보통 차별화 전략은 크게 뭐 세네 가지 이렇게 작성을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명확하게 그 시장에 나와의 경쟁사야라고 하는 경쟁사가 명확하게 하나가 있으면요. 하나하고 우리 아이디어 또는 우리 사업 아이템하고 비교해서 차별화 전략을 써 주셔도 되고요. 많으면 2개까지 쓰셔도 됩니다. 근데 막 3개, 4개까지 분석을 하면 더 분석을 잘했겠지라고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시장 분석에서 사용자들, 그러니까 구매자들이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구매 선택권이 있잖아요. 선택지. 그 선택지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 사실 경쟁사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이거 많은 것들을 고민을 하지는 않아요. 보통 한두 개, 세 개 정도 사이에서 고민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정하고 분석을 해서 차별화 전략을 짜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우리가 구매를 할 때 또는 서비스 제공을 할 때 어떤 기준에서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판단의 기준들을 조금 이렇게 작성들을 해 보시고요. 그 기능들을 옆에 어떤 서비스, 어떤 회사는 있는지 있으면 O, 없으면 X 이런 식의 표시를 통해서 한번 쭉 해보시고 결국 우리는 다른 서비스 또는 다른 기업은 없다라고 하는 X 표시가 우리는 있다라고 표시해 주면서 차별화 전략 부분의 우위를 선점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런 식을 통해서 차별화 전략 부분을 조금 만드신다면 차별화 전략 부분들도 크게 무리 없이 잘 넘어가실 거라고 판단을 해보고요. 네, 벌써 성장 전략 부분이네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만 작성을 하신다면 아마 사업계획서의 기본적인 내용들의 흐름은 조금 잡힐 거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그 외에 뭐 수합 분석 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경우들이 있긴 한데요. 그건 추가로 더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하지만 수합 분석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차별화 전략 부분이나 아니면 탐샘썸이라든지 아니면 UX 기반을 요즘에는 조금 더 선호를 하세요. 그리고 탐샘썸보다도 UX 기반의
데이터 또는 사용자들이 실제 사용을 하면서 실제로 제품에 대한 경험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이 시장에 직접적이라고 해서 그런 내용들이 담기는 걸 조금 더 선호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참고하신다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장 전략 부분에서 아마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 그리고 시장 진출 전략, 이런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은 간단하게 제가 표를 조금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냥 기본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사업자마다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요걸 기본으로 해서 생각하시고 여기에 추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위에 상단에 보시면 자금 소요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네, 이 자금 소요는 내가 이 사업 계획에 있어서 총 얼마가 들어갈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비용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조달 계획을 쓰는 건데요. 조달은 내가 실제 조달했다는 걸 쓰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계획을 쓰는 겁니다. 계획이라고 하는 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 써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금액과 조달할 금액에 조금 맞춰서 조달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보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자금 조달할 수 있겠고, 그렇죠? 또 자비를 통해서 자금 조달도 할 수 있겠고요. 투자를 통해서도 자비 부담할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아니면은 뭐 그 정책 자금, 요즘에 뭐 이게 소상공인 정책 자금 같은 경우도 아주 저금리로 또 해주잖아요. 아니면 뭐 기보도 있죠. 기술 보증 기금 같은 데에서도 그렇게 자금 조달 같은 것들을 또 기반으로 해서 좀 대출을 조금 도움을 드리고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해서 그런 기반들로 내가 자금들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겠다는 걸 자금 소용 및 조달 계획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를 활용해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예시를 조금 가지고 온 거고요. 사업화 자금은 그 중에서 뭐 예를 들자면 이번에 정부 지원 사업을 내가 실행을 할 텐데 정부 지원 사업 파트 부분에 8천만 원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죠. 이 8천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지만 이번 정부 지원 사업을 1억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예상하는 거 한 7천만 원 정도 운영하려고 한다 하면 7천만 원에 대한 사업 자금에 대한 집행 계획을 쓰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 거죠. 위에 전체 내용을 쓰는 건 아니고요. 이번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집행할지를 쓰는 겁니다. 물론 전체를 다 쓰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전체를 다 쓰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분량이 많아지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를 다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사업화 자금의 집행 계획을 이 사업 부분에서 또 별도로 또 분리해서 또 쓰시는 거죠. 근데 일이 많잖아요. 네, 어쨌든 지금 사업에서는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을 쓰는 게 사실은 기반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쓰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장 진입에 대한 내용인데요. 시장 진입은 말 그대로 이제 마케팅 전략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온라인 마케팅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카카오톡도 있고 요즘 뭐 인스타도 있고 또 요즘 뭐 유튜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아니면은 나는 블로그가 있다, 아니면 온라인에 또 뭐 틱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플랫폼 채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플랫폼 채널들을 뭐 이용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 또 오프라인 같은 경우, 오프라인의 경우도 뭐 지하철 광고도 있고 버스 광고도 있고 뭐 잡지 광고도 있고 여러 가지 광고 매체들이 또 있잖아요. 시장 진입할 때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그런 이제 오프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또 시장 진입을 노려보겠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있어서는 이제 또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OX로 조금 나눠 봤는데요. X 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지하철 광고를 하겠다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 네, 자취생이 많은 신림 지역에 지하철 액자 광고를 실시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내용을 쓰시면 조금 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어떤 타겟을 기반으로 마케팅을 하겠다는 타겟이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버스 쉘터 광고를 하겠다라고 하면 뭐가 없죠? 타겟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O라고 표시된 부분을 보시게 되면 회사원이라고 하는 타겟을 선정하고
회사원이 가장 많은 강남 지역에 쉘터 광고를 진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죠. 이런 식의 약간 요령들을 활용을 하신다면 사업계획서가 같은 텍스트라도 조금 더 풍성해지거든요. 그리고 유튜브만 하더라도 요즘은 거의 10대, 20대 초반들은 유튜브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보다 10대들이 유튜브에서 검색하는 검색량이 훨씬 더 폭발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50대, 60대인데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마케팅 전략을 취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5, 60대는 유튜브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활용이 많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50대, 60대가 많이 이용하는 채널들을 활용을 해서 마케팅 전략을 또 세워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타겟 기반으로 구성을 조금 짜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뭐 승용차 그리고 박람회도 있죠. 그리고 뭐 여러 잡지 광고도 있고 채널들은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디어에 맞춰서 시장을 진출할 때 어떤 매체, 어떤 방법 또는 어떤 타겟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액션들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조금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실제로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본다면 뭐 온라인 광고 홍보를 해본다고 했을 때는 뭐 내가 구글 광고라 뭐 키워드 광고 구글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든지 나는 컨텐츠 마케팅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 컨텐츠 마케팅에 대한 내용을 써본다든지 또 오프라인을 통해서 나는 직접 영어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볼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나는 기존의 네트워크를 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나름의 영업 전략을 취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액션 플랜들을 조금 써주시면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장 진입에 대한 전략들도 조금 꾸려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 정도 내용이 조금 만들어졌다면 아마 거의 사업계획서 내용은 거의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팀 구성인데요. 팀만 쓰면 되느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팀의 내용도 쓰지만요. 기본적으로 내가 또 자문을 얻는 분들도 계시죠. 그럼 자문위원 분들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협력사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협력사 내용들도 또 다 쓰시면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창업자가 이 기업이 실제로 문제에 봉착이 됐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또 역시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팀만 쓰라고 해서 팀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변 네트워크들을 조금 활용을 해서 작성을 해보신다면 조금 더 매력적인 팀 작성이 페이지가 완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일단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조금 요약을 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문제 인식, 문제 해결 지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내 아이디어를 쓰는 게 아니고요. 아이디어 이전에 네, 사용자들이 겪는 문제를 먼저 쓰는 겁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나 아니면 우리 공통이 갖고 있는 여러 다양한 문제를 선정을 해서 뽑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을 찾는 게 또는 목적성을 찾는 게 까지가 1번이었죠. 여기까지 찾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실제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현하는 게 실현 가능성 부분입니다. 네, 이 실현 가능성 부분에선 시장 분석과 차별화 전략 부분이 중요하죠.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끝났으면 그러면 시장을 어떻게 진입할 건데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시장 진입은 이제 타겟 기반으로 어떻게 마케팅 전략을 펼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전체적인 기반이기 때문에 전체 흐름을 보면 결국 타겟이 있고요. 이 타겟과 나 사이에서 이 타겟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관계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내가 아이디어가 메인 목적이 아니고요. 아이디어는 수단입니다. 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또는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목적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점만 기억하신다면 좋은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네, 1시간 아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사업계획서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완료가 됐고요.
아직도 조금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한번 되돌아보셔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플로어를 조금 보신다면 아마 그래도 성공적인 사업 계획서의 완성이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성공적인 창업 응원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